이분은 특별한 수식어보다는 이름 석자로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우 설경구 씨를 뉴스룸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번에 영화 소년들로 네. 돌아오셨습니다. 근데 올해만 벌써 4작품 연이어서 작품이 선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열심히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라든가 힘이 무엇일까? 현장에서 주는 어떤 호기심 같은 게 계속 저로 하여금 새로운 걸 좀 찾고 공부하게 만들지 않나. 두렵기도 한 공간이기도 하고 매일매일 그 스트레스를 주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현장이라는 곳이. 근데 그 스트레스랑 또 그 두려움 때문에 또 도전해 보려고 하는 그런 욕심도 생기는 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영화 소년들은 이제 삼례 나라 슈퍼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재심 사건으로 유명한데 사실 머릿속에 각인돼 있던 사건이다 라고 말씀하신 걸 봤어요. 그 10대 소년들이 억울하게 이제 누명을 써서 네. 그 옥살이까지 했던 사건이고 나중에 이제 재심을 거쳐서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피해자 가족이 재심하자고 한 변호사님이나 뭐 피해자분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가 받은 그런 피해를 같은 소시민 사회적 약자들이 다시 표면적으로는 제자리로 돌려놓은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조명해서 주고 싶은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작품을 선택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의라는 말이 이제 갈수록 판타지 같은 단어가 되는 세상에서 맞아요. 이런 사회의 모순 때문에 모순에서 이 겪게 되는 그 아픔을 버리지 마시고 좀 이렇게 좀 끌어안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좋은 의미로 이 영화로 이렇게 받아주셔서 많은 분들과 서로 이렇게 공유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 작품을 가지고. 근데 사실 이게 실화를 모티브로 한 영화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너무 잘 알려진 이야기라서 촬영을 할 때 약간 어디까지 한계가 좀 지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도 받지 않으십니까? 근데 이제 실화를 모티브로 한 거지 실화를 재현한 게 영화가 아니라서 제가 맡은 캐릭터는 할매 죽인 거 맞냐? 실제 그 사건과 관련이 없는 캐릭터예요. 맞아요. 그 약촌오거리 사건에? 택시기사 사건에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 형사 반장님이 계세요. 네. 진범에 대한 제보를 그때도 15세 소년이 억울하게 옥살이 했을 때 제보를 받고 진범을 잡아서 자백까지 받아낸 형사 반장님이 계신데 그분의 그 모티브를 갖고 오면서 그분이 겪었던 일들이 좀 일정 부분 와 있어서 좀 그분한테 좀 많이 좀 도움이 됐죠. 도움을 받았죠. 영화를 보면서 저는 공공의 적, 강철중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배우님께서도 좀 정리된 강철중이다라는 표현을 쓰시기도 했더라고요. 그 어떤 그 사건을 닥쳤을 때 그 몰아붙이고 이렇게 수사의 의지를 보이는 건 비슷한데 저는 좀 다르게 봤어요. 강철중이라는 인물은 오락영화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보통 사건에 대해서는 좀 나태해요. 별로 관심 없고. 근데 자기 기준으로 이건 아니다 싶었을 때는 끝까지 물고 맞아요. 늘어지는 네. 인물이라고 한다면 황준철 반장은 모든 사건을 좀 과하게 수사하는 네, 모든 사건을 다 책임감을 갖고 과하게 수사하는 인물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분석을 했습니다. 감독님께서 설경구 씨에 대해서 디테일이 상당히 강한 배우다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 영화 같은 경우는 그 처음 재판이 일어나고 그 후에 이제 재심까지의 기간 17년 동안의 기간이 점프가 돼서 네. 있어요. 과거와 현재가. 그래서 과거를 먼저 찍고 17년 후를 찍자니 이 좌절하고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된 인물을 표현하려고 하니까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일주일밖에 없어서 그냥 뭐 굶었죠. 방법이 없으니까. 연기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애드립이라든지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바로바로 좀 즉석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좀 하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애드립을 치거나 그런 걸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 영화에서 허성태 씨가 네. 나오는데 허성태 씨는 이제 원 없이 애드립을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이제 선한 역할을 한다 그러면서 진심으로 좋아하더라고요. 자기 처음으로 좋은 역할을 한다고. 그리고 미담이지만 제가 봤는데 허성태 배우에게 배우 의자를 또 선물해 주셨다고. 허성태 배우가 그거 받고 우셨대요. 아니 그거 고마워서요.
뭐 거의 다 고맙고 한데 특히 이제 배역에서 제 측근 같은 배우여서 맞아요. 더 이렇게 애정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한 편이 세상을 바꾸진 않겠지만 그렇죠. 사회 문제를 꾸준히 건드려야 한다. 근데 사실 쉽지 않고 어찌 보면 좀 부담도 되는. 영화가 할 수 있는 기능이 그래도 사회적 기능이 조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서로 공유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네. 사실 설경구 배우가 한 번 전환점을 줬던 작품이 전 불안당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크게 전환점 좋죠. 그때 이제 변성현 감독님인데 처음 만났을 때 저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고 가다둔다라는 생각을 했어서 초반 촬영할 때 되게 많이 부딪혔었어요. 날 좀 내버려두라고. 그런데 이게 이 찍어둔 거를 이제 그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뭐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말 잘 들었죠. 내가 모르고 있었던 나의 모습을 끄집어내셨구나.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오히려 제가 어떻게 할까요? 물어볼 정도로. 그렇게 하실 정도로. 네. 그랬군요. 그리고 사실 저는 그 코믹했던 연기 모습도 조금 보고 싶다는 욕심도 좀 나요. 개인적인 팬으로서. 제가 연극할 때는 이제 코믹 연기를 했어가지고 제 연극할 때의 모습을 봤던 친구들은 저 사람은 코미디로 풀릴 것 같다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박하사탕이랑 그런 영화를 하면서 좀 더 거묵해진 것 같아요. 거북이 점점 경찰 네, 뭐 이런 것들. 코미디도 하고 싶죠. 하지만 코미디 멜로 고른다면 멜로 쪽으로 좀 더. 코믹 멜로. 코믹 멜로 한꺼번에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군요. 작품마다 그럼 새로운 모습을 좀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하는데 네. 안 됩니다. 나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역할이 창조된다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연기라는 게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재료를 갖고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본질이 보이게 되면은 이건 100% 창조가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극단적으로 하는 편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더 배우로서 이루고 싶은 부분은 무엇인지도 궁금해져요. 제가 뭐 영화를 하고 이런 일을 할 거라고 생각도 못 하고 연기를 시작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많은 걸 이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나이를 잘 먹어가고 싶다. 그게 이제 얼굴에 보여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잘 드러나고 있지 않나? 뭐 앞으로가 더 드는데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배우로서 나이를 잘 들어가고 싶다. 알겠습니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